여러분은 오늘 저에 대해 모든 걸 알게 될 겁니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일단 먼저 맛보기로 여길 보시지요. 놀랍게도 젖꼭지가 2개지요. 소개남. 1972년 12월 15일 대한민국에 한 왜소한 남자아이가 태어납니다. 아기의 이름은 이정재. 그리고 태어난 아기의 친조부 쪽은 의사 집안, 외가 쪽은 양조장을 운영했었기에 배우 이정재가 기억도 하지 못할 그의 어린 시절은 그저 풍요로운 삶 그 자체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어느 날, 그러니까 정확히는 그가 9살이 되던 해에 어린 이정재는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 고비를 겪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친할아버지의 연속된 국회의원 선거 낙마 소식. 친할아버지의 연이은 국회의원 낙마 소식은 그의 집안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데 충분한 이유가 되었고, 그렇게 어린 이정재는 어느 순간부터 부유하고 널찍한 집에서 벗어나 화장실이 바깥에 있는 아주 좁은 단칸방에서 가족 모두와 함께 같이 생활하는 인생의 전환점을 겪게 되는데요. 사실 방송에서 뒤늦게 알려진 사실이지만 자폐증을 앓고 있는 친형이 있었던 이정재는 그런 형을 돌보며 집안의 가난을 갑자기 받아들여야 했기에 어쩔 수 없이 반강제적으로 일찍 처리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외동아들입니까? 근데 그 질문이 안 나오길 바랬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런 어려운 생활은 이정재가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도 이어졌죠. 일례로 그는 방송에서 학교 등록금을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반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생님에게 맞기까지 했었다는 충격적인 과거를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에게 맞으면서 청소년기의 이정재는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왜 맞아야 되지? 그리고 이런 트라우마 때문인지 평소에 미술 쪽에 관심이 있었던 이정재는 미대에 떨어지자마자 미련 없이 한 인테리어 학원에 등록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학원을 수료하면 학원에서 다이렉트로 회사에 추천해주기 때문에 빨리 돈을 벌고 싶었던 청년 이정재는 별다른 고민 없이 미대에 대한 꿈을 접고 바로 학원을 진학하는 결정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학원 야간반에 등록하여 밤에는 공부를, 낮에는 학비를 벌기 위해 카페에서 서빙 알바를 시작한 이정재.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카페에서 일하던 도중 한 잡지에서 급히 남자 모델 대타를 구한다는 구인글을 보게 되는데요. 이제 성인이 되어 아무리 눈치가 없어도 자신이 잘생겼다는 것쯤은 알고 있던 젊은 이정재. 저도 제가 못생겼다는 사실을 성인이 되고서야 어쨌든 혹시나 싶은 마음으로 모델 오디션을 보러 간 그는 결과론적으로 이 구인글로 인해 오디션 합격은 물론이고 모델 업계에 큰 집중을 받게 되는 행운을 얻게 됩니다. 단 1초도 방심할 수 없어요. 저는 방심해버렸네요. 그렇게 어렸을 적부터 초심은 돈이었기에 카페와는 비교도 안 되는 급여를 받게 된 그는 미련 없이 카페를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모델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의 첫 번째 전성기가 시작됐죠. 93년에 출연한 롯데 크런키 초콜릿 광고로 대중에게 자신의 존재를 인식시킨 그는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영화와 드라마를 찍게 되고, 그와 더불어 지금도 가끔 사람들에게 언급되는 전설적인 드라마 모래시계에 출연하는 기회를 얻게 되는데요. 짝사랑하는 여주인공을 말없이 지키며 목숨까지 희생하는 보디가드 역할을 맡은 이정재는 당시에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전국민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래시계에 재밌는 일화 하나가 있는데, 당시 연출을 맡았던 김종학 감독은 신인이었던 이정재 배우의 연기를 보고 곧바로 대사를 없애버렸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게 신의 한 수였던 게 오히려 말이 없어지자 그의 내면 연기가 더 돋보이게 됐고, 그래서 팬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정재에게 빠질 수밖에 없었다고 전해지는데, 내면 연기? 아무튼 너무나 갑작스러운 인기가 부담스러웠는지 이정재는 연예인으로서 가장 인기 있을 때 불현듯 군대에 입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으로 그때 군대 동기로는 지금은 국민 MC로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개그맨 유재석이 있었다고 하네요. 어찌됐든 군 전역 후 다시 연기를 시작한 이정재. 하지만 이때부터 그의 인생에 있어서 두 번째 고비가 찾아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IMF를 겪을 때 이정재가 소속되어 있던 회사가 무리한 사업 확장을 하다가 결국 부도가 터져버린 것이었죠. 소속사가 부도가 나자 자연스레 CF 2편과 영화 1편의 출연료를 받지 못하게 된 이정재. 하지만 이것은 어찌 보면 아주 작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부도나기 전 그 당시 이정재의 어머니는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정재도 이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었고, 이제 곧 나올 자신의 출연료들로 아파트 중도금 및 여러 수익형 상가에 대한 잔금을 갚으려고 했었죠. 그렇지만 갑작스러운 회사의 부도로 인해 부동산 미납금은 쌓여갔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부도난 회사의 수익이 갑자기 이정재에게 씌어지게 되는데, 그리하여 그는 회사가 내야 할 세금을 자신이 갚아야 되는 어이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세금이 없네.
그렇게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빚이 생기고 망연자실해버리는 이정재. 한편 어머니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무마한다고 사채까지 쓰게 되고 자신은 그 상황을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에 그는 그 당시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정재는 이때 자신은 밖에 나갈 차비도 없었다고 회고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나락으로 떨어질 일만 남은 것 같던 그때 그를 구원해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강우석 감독이었죠. 강우석 감독은 이정재의 사정을 듣고 영화 3개의 개런티를 미리 정산해줬다고 합니다. 이에 이정재는 겨우 그 출연료들로 급한 돈들을 갚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죠. 그렇게 위기를 극복한 이정재는 보란듯이 영화 태양은 없다를 찍고 나서 청룡영화제 최연소 남우주연상을 수상하게 되지만 이후 그다지 임팩트 있는 작품을 찍지 못하게 되어 서서히 대중들에게 영화배우가 아닌 CF 스타로 강제 임명을 받게 되는데요. 그치만 여러 위기를 겪어서였을까요? 그는 굴하지 않고 계속 자신의 연기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마침내 2010년 칸 국제영화제까지 진출한 영화 하녀를 찍게 되어 자신의 연기가 죽지 않았다는 걸 대중들에게 어필하기 시작하는 이정재. 그리고 하녀를 기점으로 2012년에는 영화 도둑들과 신세계를 연달아 보이며 사람들에게 슬슬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더니 드디어 2013년 영화 관상에서 수양대군을 연기하며 그는 대중들에게 엄청난 임팩트를 선사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때 이 등장씬으로 인해 그만하시죠. 그럴까? 이 등장씬으로 인해 그는 사람들에게 수양대군의 이미지를 새롭게 제시했다며 평단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그리고 몇 가지 영화 관상에서 이정재 배우의 비하인드를 말해보자면 감독은 이정재가 꼭 수양대군을 해주길 원했는데 이때 이정재 배우는 자신에게 너무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우려를 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정재는 아버지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게 되는데 그때 이정재의 아버지는 따뜻한 목소리로 너가 무슨 수양대군을 맞냐며 비웃었다고 합니다. 이에 이정재는 죽기 살기로 수양대군을 연기하기 위해 연습을 하고 마침내 새로운 수양대군을 탄생시키게 되죠. 또한 이정재는 이 등장씬의 완성도를 위해 자신의 출연료를 자진해서 삭감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후 계속해서 비슷한 캐릭터를 맡는 게 아닌 자신이 과연 할 수 있을까 싶은 캐릭터만 골라서 찍고 있는 이정재 배우.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거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구멍이 2개지요. 저렇게 다 알고 있었단 말이다. 비슷한가? 아무튼 저는 어느 순간부터 정말 믿고 보게 된 이정재 배우의 삶을 조사하며 여러 가지로 참 감명 깊었었는데요. 이정재 배우는 자신이 참 여러 굴곡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속으로 별거 아니야를 주문처럼 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이 저에게 왜 와닿았냐면 저도 가끔씩 삶이 너무 고난스러울 때마다 참 여러 생각이 교차하는데 그때마다 저에게 제일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생각이 있습니다. 바로 주어진 문제를 크게 보지 않고 축소시키며 그 문제를 절대 피하지 말자라는 생각인데요. 이 생각을 되뇌이면 좋은 점이 제 자신에게 떳떳해지면서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이런 생각이 이정재 배우의 별거 아니야와 비슷한 느낌이라서 제가 이정재 배우에게 더 크게 감명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렇다고요. 네. 오늘은 여러분에게 배우 이정재의 파란만장한 삶을 소개해봤는데요. 여러분은 이 사람의 삶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어찌됐든 부디 여러분이 오늘도 제 영상을 재밌게 봐줬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및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굿바이.